KJ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기온이 무척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너지는 내란 프레임, 진실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헌재의 사실 검증에서 계엄 당사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국회 특위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발언들이 헌재에 와서 하는 증언에서 확연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간 격양된 어조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요원이란 말도 써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가능한 것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TV 출연부터 바로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김영은 국방장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계엄금축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 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쪽으로 돌아서게 된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체포라는 의혹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이 같은 각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다르고 자주 바뀌면서 논란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말이 수사기관이나 헌재에서보다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먼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끄집어내라와 체포 메모는 내란 프레임의 주요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비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계엄 사흘 후인 작년 12월 6일 박선원 의원과 함께 곽 전 사령관을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인원 요원이라고 말하다가 박 의원이 의원 아닌가 라고 하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자 곽 전 사령관이 예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김 의원이 합참 부사령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참모였다는 점도 인원 요원에서 의원이라는 말로 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자리에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홍 전 차장 메모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과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당시는 모든 정국이 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전제로 흘러갔습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를 우선으로 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으로 매도했고 탄핵 반대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국민들이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코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탄핵 사건을 조기에 매듭 지으려면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 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구속도 형법상 내란죄를 들어서 강행했었는데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만약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폭로가 지금처럼 당초 주장과 달랐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개입이 없었고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의 당초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내란 프레임은 애시장초 발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란 프레임이 진실은 무엇일까? 차분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